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보고도 중국에게 운명을 걷는 이 이재명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자, 이란의 시민혁명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중국이겠죠. 중국은요, 8경 2천조 마이너스 국가입니다. 그 마이너스 국가에 싼 원료를 제공하던 베네수엘라가 무너졌고요. 이란이 지금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그 다음은 뭐 휘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나라는 중국이다라는 거죠. 그런 중국의 공자의 말씀이다 라고 쉐쉐를 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이가요, 미국 의회에서 불량 국가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동맹국이요, 우리나라를 불량 국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 이재명 때문이죠. 자, 미국 의회 강경파 의원이요, 한국을 북한, 중국, 쿠바와 같은 줄에 세워놓고 노골적으로 불량국가, 회색국가다라고 규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통상 수장이요, 그 의원을 만나가지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쪽 시각은 냉랭하겠죠. 자, 이재명 정부가요, 중국의 레드카펫을 밟고 베이징과 반미 연대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동안 워싱턴의 기류는 완벽히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신호입니다. 동맹국 한국이 아니라 규제와 반미, 포퓰리즘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문제 국가. 필요하다면 관세,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회색 국가다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황교안 대표 역시 열일하고 계십니다. 핵심을 콕콕 집어가지고 미국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계시는데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지적하면서 특검과 영장판사를 미국 국무부, 재무부 제재 대상자로 공식 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 뭐 미국 유학 다 갔다라는 거죠. 미국 유학에 있어도 쫓겨나지 싶네요. 자, 오산 공군기지는요, 한국과 미국의 방공지휘 시설입니다. 핵심 시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미친 잭 스미스 특검이요, 소파 협정을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한미동맹의 안전핀을 뽑는 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베이징 똥꼬에 줄 섰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을 불량 회색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이 현실을 그대로 들고 미국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멸국, 이란의 신정체제의 균열을 눈앞에 보고도 이재명이는 여전히 공자의 말씀 하면서 중국 편에 서겠다라고 지금 대가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왜 한국을 불량 회색 국가로 보기 시작했는지 황교안 대표가 오산 기지 압수수색과 부정선거 문제를 들고 미국으로 향했는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국 관세 협상 아직 마무리 못 찍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철퇴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알고리즘을 뚫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좋아요 한 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이다 라는 거죠.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요, 뭐 용기를 내고 안 내고 음모론 이게 아니고요. 사실 검증의 차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공론화되는 과정이 겁이 나가지고요, 이준석 같은 거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자 틀딱 음모론자 이렇게 정치판에서 프레임 씌워가지고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요,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검열 붙고요, 뭐 수익 제한, 광고 제한도 붙고요. 그러나 이게 많은 국민들이요, 아니 선거가 단 한 표라도 똥 묻으면 그건 전체가 다 버려지는 거 아니야? 한 표라도 오염이 생기면 선거 전체가 오염이야.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미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강하게 제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론화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정선거 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로 저거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다시 1번을 찾는 그날까지 왜곡 없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선일보 보면요, 방미중인 한국통상교섭 본부장, 이 최근에 미국 하원 강경파 의원을 만났습니다. 공화당 의원이죠. 자, 이 의원은요, 과거에 한국 정부의 규제를 두고 경악스럽다,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경악스럽다 이 정도의 멘트를 친다라는 거 특정 국가가 막 길가에 막 똥 싸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우 경악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급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십시오. 북한, 중국, 쿠바 같은 선상에 이제 한국을 세웠다라는 거고 얘네들처럼 불량 국가로 분류한 겁니다. 논리가 뭐냐? 한국 정부가 각종 규제와 법안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쿠팡 죽이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요. 청문회장 그거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모니터링합니다. 자, 중국 플랫폼, 중국 자본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알리, 테무, 웰컴 하고 있죠. 자, 안보는 미국에게 기대면서 경제, 기술은 중국과 나누려고 하고 있네?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최근에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계엄수사, 부정선거 방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재명 정부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워싱턴의 강경파에게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국은 말로는 동맹하지만 행동은 뭐 지저분하네, 회색 국가네, 중국과 한 배를 타는 나라를 왜 우리가 동맹이다라는 그 묶음 때문에 이렇게 우대를 해야 되나? 동맹 끊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 의회 예산이나 관세나 외교 라인 이거를 잘 파악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경악스럽다라는 이 말이 단순한 막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향후에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 거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거고 기술 제재의 명분이 쌓이는 문장입니다. 자, 블랙리스트에 이 중국 기업 100개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화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 의회부터 시작해서 국무부까지 이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이 화웨이랑 거쳐진다, 화웨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면 스파이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 청와대 화웨이 기계로 싹 다 바꿔가지고 뭐 도청의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과 가깝네. 그 화웨이 칩이라든지 뭐 이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화웨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의 거래를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IMF와 국제기구들은요, 이미 트럼프 2기의 고관세 정책이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고 있고, 대미 수출 의존국들을 줄 세우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줄 세우기의 기준이 뭘까? 그거는 미국 편이냐, 아니냐, 친미냐, 반미냐, 그거죠. 중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친미 자유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저쪽에 또 중국에 따까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가요, 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샤오미 폰으로 셀카 찍고 공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옳은 방향,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제시한 옳은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쉐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겠냐? 불량국가, 회색 국가도 본다라는 거죠. 자, 황교안 대표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똑똑하시죠. 핵심을 잘 짚습니다. 저는 이 황교안 대표가요 진짜 애국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초동에서 단식하던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런 젊은 청년이 단식을 하는 이 나라가 비정상이다라고 하면서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애국자 황교안 대표가요 다른 방향에서 또 미국을 향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조은석 특검이요 우선 미군 기지 압수수색 했죠. 영장 발부한 판사까지도 미 국무부,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특정해달라고 공식 제소했습니다. 논리는 뭐냐? 우산 공군기지가 한국과 미국 공동이 운영하는 핵심 방공, 지휘, 통제 시설인데 여기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는 소파 협정이 있는데 그게 국제조약에 적용되는데 야, 한국에 뭔데 지가 특검이 지가 뭔데 완장차고 네가 대빵이야? 그런데 여기에 압수수색을 했네. 이거는 뭐야? 국제조약을 어긴 거야. 사전 통지나 협의도 없이 미군 관리구역까지 포함된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라는 건 조약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고 이것에 대해서 판사가 영장을 내줬지? 이것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조약 위반이야. 이거 지금 미국에게 알려야 되는 거고 해당 특검 판사를 비자 취소나 자산 동결 같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올려달라라고 한 겁니다. 아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자, 이게 뭐냐? 프레임의 역전입니다. 진짜 싸울 줄 안다라는 거죠.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이요 황교안 대표입니다. 뭐가 핵심인지 뭐가 중원디를 안다라는 거죠. 프레임 역전, 공격을 계속 당하고 우리는 방어만 하다가 최선의 방어가 뭡니까? 공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와 좌파리 진영, 계엄수사 이코르 민주주의 수호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
백악관에 가가지고 그거는 국회에서 뭐 통과시킨 특검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면서 이제 자기랑 전혀 다른 일이다라고 무관하다라는 프레임으로 설명을 막 했죠. 근데 황교안 대표는요, 정반대로 가죠. 계엄 수사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소파에 대한 파괴 행위고 한미 동맹의 안전핀을 제거한 거고 이 대가리는 누구? 이재명이야. 그래서 국제 문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프레임 전환, 제대로 된 공격이다라는 거죠. 자, 황교안 대표의 영상입니다. 2020년 총선 재검표 당시에 접은 흔적이 없는 형상 기억종이 빳빳한 투표지 영상도 띄웠고요.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라는 점까지도 띄웠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 들면서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고 전 세계가 중국발 부정선거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 비상계엄을 불법이다라고 단정하고 내란이다라고 찍고 특검이 수사하는 것부터 헌법 질서를 거꾸로 세우는 거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황교안 대표는요, 지금 미국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한국 사법이 동맹 조약을 깼다. 좌파 정권이 법치를 무기로 지금 한미 동맹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막아달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직 자유민주주의 동맹국 쪽에 서 있기를 원하는 세력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밝히고 있다. 이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부정선거의 검은 세력들 걷어내면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번영을 누려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에게 아주 감사함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한미 동맹으로 끊어질 수 없는 형제 국가다.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요, 중국과 쉬쉬하면서 중국과 운명 공동체를 택한다 라고 하는 순간 뭐겠습니까? 미국과 빠이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요, 아니 미국을 향해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실상을 봐라. 그러니까 이재명 그 좌파리들 헤드 잡은 걔네들만의 이야기지 진짜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밝히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언론이 장악하고 있고 권력으로 누르고 있다. 이 현실을 좀 알아달라라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완벽히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 이 모든 일이요,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해방의 날 관세 조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다시 짜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박살나고 베네수엘라 박살나고 있죠. 중국 경제 100% 무너집니다. 왜? 값싼 원유 들여가지고 중국 경제를 돌렸고 여기서 그러니까 원가가 싸지잖아요. 반값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상황. 환경이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는 국가, 공산국가니까 희토류 같은 것도 막 생산하고 채굴하고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없죠. 북한처럼 방사능 오염돼서 사람이 죽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독재 국가니까. 그런 중국에게 지금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가 차단됐습니다. 8경 2천조에 마이너스 치고 있는 국가가 언제까지 버틸까? 그런 중국에다가 지금 쉐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요, 미국 편이냐 아니면 중국 편이냐가 더 날카롭게 갈린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한국이 지금 중국에 치우친 외교를 하고 있고 미국 기업을 향해 가지고 규제 쿠팡 죽이기 하고 있고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같은 동맹 파괴 시그널을 보내면요, 워싱턴 입장에서는 강경하죠. 아니 주한미군 우리가 왜 유지해야 되지? 저 안에서 반미 외치고 있고 정권 자체가 쉐쉐 진핑이 외치고 있는데 왜 트럼프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그냥 더 끊어버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회색 국가 취급을 받으면요,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러시아, 중국, 친한 국가들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못 먹고 못 사는 국가죠. 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한미 FTA 어렵게 쌓아올린 관세 0, 이 이점 상당 부분 무너졌죠? 아니 그냥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한국은요, 일본, EU보다 관세에 대해서 더 높은 상승폭을 떠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건 쿠팡 때려잡기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을 가가지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국제 정세를 못 잃는다라는 거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요, 그냥 지금 영국 자리를 좀 뺐고 그 영국 자리에 일본이 들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진짜 미국과 완벽한 동맹 한봉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가가지고 중국과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이가. 노동신문만 처음 보니까 국제정세를 못 읽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 그리고 법치 파괴는요 곧 관세로 때려 맞을 겁니다. 전 세계 금융 제재 받을 겁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이 이점, 전 세계가 미국과 찐찐한 나라, 그래서 안전한 나라, 신뢰가 있는 나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국제 위상은 추락하겠죠. 자, 결론은 뭐냐?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보고도 중국에게 운명을 걷는 이 이재명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진짜 멍청하든지 아니면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요, 이 베네수엘라의 멸국, 이란의 몰락을 보고도 한국은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미래 세대는 배고픔이다 라는 거죠. 자, 1979년 이란 샤가가 미국 눈밖에 난 뒤에 불량 국가로 추락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과 경제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금 워싱턴이요, 한국을 이런 같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탄핵만이요, 지금 대한민국 살 길이다라는 겁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